시장에서 술 마시고 걸어오는 사람과의 접촉사고랍니다. 최근에 시장 내에서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에서 보행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피하면서 제 차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여요. 술을 좀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병원에 가자 했지만 보행자가 그냥 가래요. 그래서 뒤에서 차도 오고 해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고, 근데 찝찝해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마음에 근처 파출소로 가서 사고했었다고 자진해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신고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시장에서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굳이 피하면서 제 차를 손으로 짚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뺑소니 신고한 것도 그렇고, 경찰은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걱정이 안 되진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일 참 많습니다. 보시죠. 자,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 소리네요. 들리는 거는. 네, 이렇게 복잡한데 참 많지요.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 저렇게 사람이 걸어오면 내가 멈춰줘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걸어오는데 뭐가 탁 타고 저건 자동차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내가 조심해야죠. 비틀비틀하고 오면은 멈춰야죠. 근데 멈추지 않고 자동차 잘못 70% 정도 돼 보입니다. 언짢으시죠? 저 걸어오는 사람이 저 똑바로 와야지. 저 옆으로 비켜야지. 술 취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도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는 70대 30 보고 싶습니다. 차 보고 오더라도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차가 멈췄어야죠. 자동차 잘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언짢습니다. 그렇죠. 언짢아요. 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언짢게 생각하실 거 알아요. 그러나 저 사고 나면 저거는 일부러 그런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차가 멈췄어야 돼요. 술 취한 사람한테 빵 하면 또 메이씨 그러니까 기다려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 기다려야 돼요. 내가 차분하게 멈췄는데 지나간 사람 자기가 와서 부딪혔으면 그럼 그때 나한테 잘못 없죠. 내가 그렇다고 후진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신고했어요. 대체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요, 파출소에 먼저 신고하셨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에요. 괜찮아요. 뺑소니 아니에요. 사고는 몇 시 몇 분에 일어났고요. 여기 보면은 사고가 3시 12분 돼 있네요. 파출소에 신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건 얼마 후인가요? 보행자가 그냥 가라고 한 거 블랙박스 녹화되어 있나요?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 주고받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사고는 3시 10분경 급한 볼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가게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하러 4시쯤 갔더니 파출소에서 안 받아줘요. 경찰서 가래요. 경찰서로 가야 한대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가게로 돌아와서 한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경찰에서부터 정확한 사건명은 알려주지 않고요. 사건 접수가 들어왔대요. 인사사고가 처음인지라 너무 당황스럽고 뒤에서 차도 오고 일은 급하고 해서 번호를 주고 왔었는데 그걸 못했네요. 참나. 추가적으로 만약 보행자가 병원에 가게 된다면 제가 100% 지불해야 되나요? 근데 치료비는 100% 대줘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요구하면 그때는 정산이 필요하지만 과실대로 최소한 치료비는 다 대줘야죠. 처음엔 당황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보행자 그냥 가라고 했고, 그렇다면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보행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횡설수설하기에 바쁘기도 하고 다친 데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간 건가요? 보행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르니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자 했더니 주변에서 뒤에 차도 오는데 본인이 괜찮다 그냥 가요. 또 그 보행자도 괜찮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려서 살펴보는 게 다 찍혀 있대요. 뒷부분 영상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밖에 나와서 영상을 못 올려드리네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병원에 갑시다. 괜찮다 그냥 가라고 그러면 그럼 혹시 내일 또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 찍으세요. 상대편 전화번호 물어보면 기분 나쁘다 안 가르쳐줘요. 혹시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불편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네, 010-888-7777 누르세요. 나한테 전화. 여보세요? 네. 네, 제 전화번호 맞죠? 그렇게 거기에다가 무슨 요일 교통사고. 그래 써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거기서 그냥 가라 그랬다 나중에 뺑소니 신고되면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뺑소니 인정되면은 최소한 벌금 500만 원이죠. 4년 동안 면허 취소되죠. 뺑소니 무혐의 받기 위해서 무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한 거 그건 자수야. 그건 자수한 거니까 면허 취소는 아니고 그게 벌점이 30점이든가 60점이든가 벌점으로 바뀌는 거 취소한 면에 뺑소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는요. 어떤 꼬마랑 부딪혔어요. 자전거 킥보드 타고 막 달려오는 애 또는 무단횡단하는 애 부딪혔어요. 차 내리고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저쪽 어디 골목으로 도망가는데 쫓아갔더니 없어요. 계속 찾아도 없어요. 그럴 때는 파출소 신고하는 겁니다. 저랑 어떤 애랑 부딪혔는데요. 어린이랑 부딪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찾다 못 찾았어요. 혹시라도 연락 들어오면 저랑 부딪힌 겁니다. 그런 건 뺑소니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한 거 그건 단순한 자수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가 술 취해갖고서 막 그냥 괜찮대 그래 빨리 가 바빠 나도 이럴 때는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대편한테 내 전화번호 찍으라 그랬는데도 상대가 전화번호 가랭까 뭐 이거는 막 이렇게 나오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 무진장 많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뺑소니 신고하는 거요. 그리고 대체로 술 취했을 때는 안 아파요. 술 깨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어디가 부딪혔나? 그리고 자동차랑 그렇게 크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요. 그날은 모르고 그 다음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날 몇 시간 만에 사고는 3시, 4시에 신고, 5시 내지 6시. 과연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곤혹을 치릅니다. 매뉴얼 설명드렸어요. 어린이랑 사고 났을 때 반드시 그래 엄마 괜찮다고 막 애들은 그냥 가려고 그래요. 자 엄마 전화번호 빨리 얘기해. 엄마한테 전화하자. 전화 달래갖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나 아빠가 오게 하세요. 그냥 뜨지 마세요. 애들이 툭 튀어서 못 찾아요. 그럴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셋째, 지나간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벗어나면 찜찜해요. 하루 종일 나중에 연락 오면 뺑소니 되는 거 아닌가? 반드시 상대편한테 전화번호를 찍어주고서 통화하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 말이 안 통한다. 경찰 부르세요. 내가 좀 귀찮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곤혹을 치릅니다. 주택가 골목길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또는 시속 80으로 다니는 국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들이 빨리 다니는데 매우 위험해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나죠. 하지만 이 주택가 골목길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이렇게 가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요. 반사적으로 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저게 일부러 그런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진짜 조심의 끝이 없습니다.